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도 개장 초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죠. 시장 지수가 지난주에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시아 증시 선반영돼 있다. 또 국내 증시 선반영돼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갭상승 0.5% 나와줬고요. 그리고 개장 초에 바로 0.6%까지 강세를 띄었고 거기에 이제 IT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도 긍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형성됐어요. 그 정도로 형성되면 또 중국 얘기 운운할까봐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의 선물 동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전이 됐고, 그리고 일본 증시 0.7% 갭상승 이후에 고점 찍고 다시 소폭 밀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1.8%대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주도 강보합권 기준에서부터 강세 1%대로 마감을 잘했죠. 그런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만 조금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돌려놨으니까, 개장 초 고점까지 돌려놨으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개장 초 상황에 눌려있는 상황이라면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왜 그런지 아시아 증시까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장의 차트부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제 미국 증시부터 놓고 볼 거예요. 미국 증시 흐름 보시면 월봉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7월 30일에 이제 종가의 기준이 되겠죠. 8월 첫 거래일에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 흐름 부분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과정 속의 흐름입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다 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기준이다. S&P 500 지수의 흐름이 500개의 우량 종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이제 사실상 벤치마킹하는 업종 대표주 기준의 주가 평균 방식의 기준이죠. 이쪽은 시가총액 방식이란 말이죠. 이게 더 정상적인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 못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죠. 작년에 민주당의 승기가 잡힌 이유. 그래 틈만 나면은 기술주는 무너질 거다. 틈만 나면은 기술주 안 된다라고 했지만 월등히 더 상승 탄력 기준은 월등히 더 강한, 앞전의 고점들의 돌파가 월등히 강한. 다시 보실까요?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다우지수의 앞전 고점 돌파의 기준 대비, 또 이 고점 대비, 그렇게 해서 지난 2020년에 민주당이 미국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대선 승기를 잡았을 때 기술주는 안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결론적으로 다우지수의 흐름, 그리고 S&P 500 지수의 흐름, 그리고 나스닥의 흐름 볼까요? 나스닥은 월등히 더 높게, 더 강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때요? 마찬가지 더더욱 강하게, 더더더더더 강하게. 전혀 결국은 다시 고점 랠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또 그걸 뭐 호재인 양 떠들고 되는 사람이 있는데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 이게 호재예요? 호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준점에서 주사 이제 더 이상 맞지 말고 퇴원하세요.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퇴원하세요. 테이퍼링 가능해서 정상적인 흐름, 더 이상 자금을 안 뿌립니다. 이제는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얼마 전까지 분위기가 2022년도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도에 2차례. 근데 아니다. 2022년도에 올려도 된다. 그만큼 체력이 좋다. 아니 그러니까 랠리가 나오는 거지. 그냥 이 랠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산을 뿌려댔고 그 자산 대비해서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 뭐 델타, 뭐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테이퍼링 단행하지 않고 계속 돈을 뿌려도 되겠다. 월 기준에 1,200억 달러 기준에 채권을 사들이는 부분 그거 축소 안 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리고 뭐 훗날 기준에서의 금리, 기준금리의 기준인데, 아니 뭐 시장이 뭐 무너져 있거나 버거우면 모를까. 우리나라 기준 잡아서 1차가 언제? 2020년 3월이죠. 그리고 2차, 3차, 4차, 지금의 4차 기준까지 시장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눈 뜨고 일어나면 이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델타, 우와. 결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고 있는 대로 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랠리. 물론 이제 앞전의 흐름 대비해서는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돈은 뭐 미국이 원체 많이 뿌려대고 부양책을 그 재정 어디서 다 감당해요? 채권 찍어서 감당하죠. 결론적으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돌릴 때 1.82% 종가 형성을 했는데 플러스로요. 왜 우리나라 증시는 못 움직이냐라고 개장 초에 볼멘 소리를 저도 했죠. 이거는 너무 과하다, 국내 증시.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돌려놨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를 9%에 저점 대비 9%. 지금 현재 돌려놨는데도 9.5%, 10%까지 밀렸던 거예요, 결론은. 근데 왜 이렇게 약세를 띄느냐 했을 때 세 가지를 했죠.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정정불안이라고 했고,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내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각이. 바뀌었는데 그쪽이 그렇다고 인기도가 높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두 가지 요인에 잘못됐다 하는 일본 국민들의 얘기는 뭐예요? 코로나19 대처가 왜 이러냐? 하루에 뭐 얼마 전에 10,000명? 와. 인구가 조금 많긴 하지만.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제 또 말이 많죠. 뭐 어찌됐건 이제 개최가 됐고 잘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준은 엔화의 강세 부분이죠. 달러의 약세. 무슨 소리냐? 달러 강세. 좀 제발 좀. 트럼프 대통령 초기 기준과 중기 기준에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건 뭐예요? 6개 통화에 대한 백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의 기준을 따져주는 달러 인덱스가 있죠. 거기에 이제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캐나다의 달러 그리고 하나가 이제 덴마크인가요? 덴마크?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몰라요. 이거 맨날 헷갈려. 외국 이름 외우는 게 진짜 어려워. 어찌됐건 이 6개 통화에서 이걸 왜 제가 좀 헷갈려도 되냐면 이 6개 통화에 똑같이 6대1이 아니라 6개 통화 중에서 이제 GDP 기준, 비중을 두고 기준을 잡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럽이나 영국 같은 파운드화에 대비해서 달러화가 자기 마음대로 약세를 띄거나 안 돼요. 왜? 글로벌 시장에 이제 환율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각 국가별로. 근데 툭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들이 나서서 환율 조작국, 뭐 환율 관찰 대상국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지금 외환 보유고 잔고가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죠. 거기에 또 사우디, 중동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 중동하고 이런 미국하고 이거잖아요. 사우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다 그런 쪽이 다 갖고 있어요. 대만 이런 쪽. 근데 쥐들이 또 환율 조작국, 쥐들 마음대로 무슨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해. 깡패야? 진짜 그냥 막 그냥. 결론적으로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요. 엔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 엔화 대비해서 미국의 통화를 약세냐 강세냐의 기준을 잡아서 인덱스 부분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는 마음대로 못해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양쪽 하나 하고 나 달러 약세로 갈 거야. 야, 파운드 비싸게 봐도 그게 환율 조작이지 말 그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역 분쟁 그거는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중국의 생산 라인 그 물품을 미국이 갖다 쓰면서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안정화 기준으로 잡히는 거고 또 중국이 그만큼 수익 내면서 미국이 어떻게 살아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그냥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삽니까? 예?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 국채 누가 제일 많이 사줘요? 외환 보유고 1위가 어디에? 중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 뭐 사우디, 우리나라 10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외환 보유고 많다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먼 훗날 뭐 역사는 한 100년 이상 지나야 뭐 평가가 된다면서요. 어느 쪽 뭐 정치적인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IMF 때 외환이 없어서 잔고가 없어서 IMF예요? 롱텀 캐피탈 매니저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동남아 쪽의 외환 위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쓰나미처럼 훑고 지나간 거고. 막말로 리먼 브러스 때 외환 잔고가 10위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나라 원화가 완전히 거의 휴지 쪼가리 됐죠. 그냥 완전히 휴지 쪼가리처럼 원화 가치의 약세 1,500원, 1,600원 수준까지. 그때 미국에서 통화 수합 안 해주고 미국의 입김에 작용된 일본이나 중국이
통화 수합을 안 해줬다면 아우 또 상상하기도 싫어지는 거죠. 어찌됐건 그 외환 기준에서 환율 기준에서 기존에 이제 100을 전후로 해서 100 조금 넘기기도 하고 100 전후에서 움직이던 달러 인덱스 기준이 강세죠. 100이면 지금은 뭐 90, 92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달러 강세입니까? 기조 자체가 이제 엔화 강세의 기조가 됐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의 기준에서 모든 자산 부분이 달러화로 환산된단 말이에요. 달러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주춤거리는 흐름, 물론 뭐 여기서부터 다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흐름이 엔화 강세에도 연동돼 있다.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렵다 그런 거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일본의 경우에 우리보다 오늘 변동이 좀 더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눌림 폭이 오히려 더 큰 부분이 있다. 당연히 일본도 강세 전환 부분이 나와야 되고 왜?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눌렸다고 못 가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럼 국내 증시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강조드릴 거예요. 요 기준, 요 30%대 강세, 요 흐름하고 요 흐름에서 1800까지 이제 눌려져 있던 부분을 2600 수준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점이 2300이었잖아요. 그 고점을 이번에 넘겼어. 누가? 전기전자 업종이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업황 자체가 상승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자체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끌고 올라갔죠.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이 어디? 전부 IT. 예전으로 따지면 공화당 정부에서는 전통 에너지, 방산, 전통 의약품 이런 쪽이 그렇게 해서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펴줬죠. 야 환경세 내지 마. 전통 에너지 개발해. 근데 그 부분이 엑슨모빌이 다우에서 퇴출될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뭐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기는 흐름, 2017년도에 1조 달러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조 달러를 넘기는 흐름, 또 MSI에 2조 달러를 넘기는 흐름. 조정인 것 같지만 보면 계속 기술주들이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IT 거품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산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돼 있잖아요. 그 흐름을 여기서 땡겨서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금. 요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 못 움직일 때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서도 강세를 띄었고 요 흐름을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줬고 지금의 흐름에서는 아무리 여타 업종군이 가려고 해도 시가총액 3, 4위까지 올라온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지수를 이렇게 땡길 수는 어렵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 지금 이제 41만 원대까지 찍고 꺾였다가 다시 돌리고 있는 36만 원까지 돌려놓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41만 원 오면은 PER이 10배. 그렇게 되면은 업종 기준에서 철강 업종의 PER 10배면 좀 벅차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오늘 이제 좀 탄력을 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PER이 6배 수준이다. 사상 최대치 실적 개선폭이 나오고 있다.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데 정점을 논하고 있어요. 아니 뭐 어디 뭐 좀 올랐어요. 뭘 정점을 논하든 말든 하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쪽에 2015년 대비해서의 상승폭 기준이 700%입니다. 조금 이따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비교해 드릴게요. 500%대 강세예요.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흐름 200%대 중반 이상, 중반 후반. 결국은 상승률이 얼마 안 나와 있어요. 오늘도 뭐 하이닉스만 조금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안 가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오늘도 이제 우리 VVIP 방안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개당초에 수익 종목에서 금호석유가 막 마이너스 3% 가고 막 HMM이 막 마이너스 3%고 난리가 난 거야. 주력주는 못 움직이고. 그 다행인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장중 4%, 또 LG화학이 눌려져 있다가 80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쫙 자동차도 돌려지면서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력주가 좀 안정화되고 또 금호석유는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고 또 SM도 뭐 6만 원 위로 쭉 올라가고 DBI텍 뭐 탄력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도 지금은 뭐 박스권이니까 단기 매매를 하고 안 돼요 그러면. 자 오늘 조금 이따 보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지면 들여다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일부터의 이쪽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의무라고 할까요? 의무라기보다는 이쪽이 형성돼 줘야 될 거.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다 할지라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 삼형제 또 여기에 연동돼 있는 여타 종목군들 희한한 게요. 작년의 기준, 2020년의 기준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 있지 않아요. 1조가 안 돼요, 오늘. 7천억, 8천억.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막 조 단위의 흐름이 나오면서 뭐 상한가 우습게 가버리죠. 근데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시가총액이 지금 뭐 16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5%도 엄청난 강세이긴 합니다만 거래대금이 예전만큼 터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두산중공업이 5월 20일 날 12,000원, 13,000원대에서부터 5월 26일 날 14,000원대 후반 15,000원대에서부터 그게 6월 초순에 32,000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대금 하루에 1조 이상 1조 5천억 2조가 넘겨지는 흐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 당시 기준에 얼마? 4억 4,200만 주짜리니까 5억, 6억, 7억 뭐 이럴 때 그게 13조, 5억, 5조, 6, 7조 할 때 13조까지 갔거든요. 그럴 때 거래대금. 어찌됐건 그 거래대금이 내일이라도 나와주면 돼요. 응? 뭐 인터파크가 오늘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막 터져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까? 그건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IT 쪽의 이 흐름이 당연히 강세를 띄워줘야 지수가 간단 말이에요. 지수가 가야 나머지 종목이 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다시금 보시면은 언제든지 가지고 오세요. 전기전자 업종보다 실적이 규모의 면이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가 62조 영업이익 예상치에 내년에 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하느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얼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응? 사이즈만 보면 뭐 하려고요. 동학개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지하게 샀습니다. 몇 퍼센트를 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만도가 좀 움직였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스갯농담이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3개 드시고 꼬맹이 하나 주놓고 야 만두 먹고 배부르지? 아들이 뭐라 그래? 한 개 먹은 놈 배부르면 3개 먹으면 배 터지겠다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3%인데 10%뿐이 없는 동학개미 개인이 뭐 동학개미라는 단어 쓰지 말자니까. 시장의 방향성 전기전자 업종의 방향성은 메이저가 움직입니다. 근데 메이저의 수급이 벌써 이미 삼성전자 53%에 다 채워져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 48%대 창피하게 많이 미끄러 있어요. 지분율이. 그런데 그들의 기준에 개인들이 물량을 좀 담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 기관이 야, 저 뭐 개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못 들어올려.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을 누가 들어올렸느냐? 삼성전자가 지금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부터 해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기준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리고 나서 이때는 환율이 1140원에 딱 멈춰져 있었거든요. 정부가 방어를 했거든. 그러면서 외환 잔고가 세계 10위까지 막 치고 올라온 거죠. 왜? 그냥 달러를 계속 사주니까 정부도. 그러면서 그걸로 채권 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하고 뭐 환율 관찰 대상국이 어쩌니 이상한 소리 미국이 해도 겉으로 보면 표면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채권 사주는데 누가 싫어해. 그게 이제 조금은 다변화돼 있죠 우리가. 어찌됐든 통환사채 발행을 해서 아니 그냥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아니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채권 사고 뭐 유로 채권 일부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죠. 그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당 그 당시 야당이 수출 87, 88, 89년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 2자릿수 성장했다고 자랑할 때 그때 여당이 이것도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잘하는데 야 이제는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황우석 박사 이야 노벨상도 받아올 수 있고 그게 국력이잖아. 그리고 지금 수출 2자릿수 성장이 지금 3개년도 이상 나와서 IMF도 우리가 졸업시켰고 대박인데 그랬더니 야당이 뭐라 그러니까 다 해롭가죠. 야 수출이 2자릿수만 성장했니? 수입도 성장을 해서 경상 수준은 그닥 좋아진 건 없는데 왜 인위적으로 환율 방어해서 통관사채 발행해서 왜 또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니?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고 2004년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정감사 때 그걸 이제 때리죠. 그래서 환율이 1140원에서부터 내려와요. 정상적으로 얼마까지? 2007년도에 900원이 깨져요. 900원이 깨지는데 시장은 팝뚝 랠리야.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못 가는 건 누구만 못 가요? 수출주만 못 가요. 삼성전자, 현대차만 못 갔어, 결론은. 나머지가 시장을 견인했단 말이에요. 다 좋았거든. 조선도 30년 만에 업황을 줬어요. 기초 소재 과학업종 못 갈 것 같아. 다 날라가고 난리 났었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뻐요, 1등이에요, 얘를 사야 돼.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2016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모든 경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그 개념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산업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첫 번째 이 당시 기준에서 서버발 디램이죠. 서버발 디램. 난리가 났었죠. 한쪽에서 무슨 채널 돌리면 와우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황 돈 받고 파는 양반 하나 있잖아. 2000년 초반만 해도 대표님 원고 좀 주세요. 시황 좀 보면 안 될까. 그때는 자료가 좀 귀했거든요. 2000년 초반. 열심히 공부해서 다 좋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남의 거 계속 읽고 그런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매매를 해본 적도 없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채굴을 많이 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해서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를 보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도 좀 더 사업 영역 확장했지만 근데 지금 반도체 그 당시에 이 급등 랠리는 서버발 디램이죠. 지금의 이제 다시 또 흔해져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아마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서버들을 감당. 채굴하는 그거에 대해서 디램이 그 컴퓨터에 고사양으로 어찌됐건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 이 전기전자 업종이 이 지수를 견인해 준 거고요.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깨진 거예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네? 그만큼 성장의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중간에 실적이 다소 둔화됐다 할지라도 앞전에 예를 들면 2016년,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순이익만 26조. 2017년하고요. 2017년, 2018년도에 벌어들인 하이닉스의 순이익만 26조라고. 순이익만. 2016년도 5월 18일 날 저점 찍을 때 얼마였냐면 25,650원이었어요. 주식수가 7억 2,800만 주야. 그럼 얼마였냐면 시가총액이 16조. 맞나요? 18조? 7, 24. 18조 되나? 하여간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8조 5천억? 응? 근데 2년 동안 벌어들인 게 26조. 잠시 주춤거려도 자산가치 올라갔고, 업황 다시 개선되는 법 확인됐고, 우리나라도 정정 불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 왜? 진보 정부와 미국의 보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북 관련된 내용도 엇박자가 났고, 또 중국 관련된 내용에서 서로 불편했고, 여러 가지. 또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좀 다소의 혼란. 그리고 삼성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그 와중에서도 이 2020년 1월 달에 전기전자 업종만 유일하게 전체 업종에서 저점 안 깨고 또 고점을 이렇게 높인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에서 2,300 고점 찍고 1,800, 2,000 여기 맴돌고 있을 때 이 고점을 넘긴 게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경기가 바뀌면서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러나 쭉 미끄러져 있을 때 시장은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도 전기전자 업종 그러질 않아요. 왜? 기본적인 실적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번 시장에 흐르면서. 그러고 나서 이 2,600포인트라는 라인을 여기서 넘기죠. 이거를 들어 올려준 게 누구? 전기전자 업종.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이 꼬리에 달린 만큼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소폭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도 있고. 그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게 어디? 네이버, 카카오, 또 포스코가 이제 41만 원 찍고 이제 눌려져 내려왔고, 그리고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버거워하고 있단 말이야. 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합산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한 140조, 150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둘이 합쳐서 영업이익이 3조야. 아무리 성장성이 뭐고 다 좋아. 3조 영업이익, 150조의 시가총액 두 개 합쳐서.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8조입니다. 그럼 6배죠. 6배 이상이죠. 18조인데 시가총액은 150조가 아니라 6배, 900조에 있어야 되죠. 900조. 아이고.
삼성전자가 62조를 한단 말이에요. 20배죠? 그럼 시가총액이 150조 대비 20배, 3천조? 와우. 460조에 하이닉스가 90조가 안 나와요. 80조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과도하다는 거야. 그들이 밀려 떨어져 내려가라. 그게 아니야. 왜 그걸 뭐 박스권이나 순환매로 봐요? 이게 무슨 또 박스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이거 내 종목이 조금 못 갔다고 이거 뭐 한 두세 달, 세네 달, 응?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싹 들어요. 요게 박스권입니까? 아니야. 여기서부터 땡겨줄 수 있는 쪽은 여전히 IT뿐이 없다. 응? 그 비교 부분의 차트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2%. 이게 116%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당연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으니까. 근데 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0포인트대인가요? 520%대? 거의 2배예요. 우리나라가 260인가 270인가 뭐래요. 거의 2배. 디커플링 상태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정정 불안으로 미끄러져 있을 때 여기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종목군들마다 달리 움직임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요 자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근데 요 자리여도 700%대 강세. 700%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월등하죠. 이땐 비슷했거든. 그러니까 디커플링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나서 거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야, 이게 거품인가? 과도하게 올랐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뭐 속된 표로 개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이닉스가요? 뭐 1분기에 정점을 찍어갖고 야 진짜 근데 그게 또 소수 의견이란 말이에요.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소수 의견인 거지. 결국은 PER 6배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뭡니까? 내년에 순이익을 14조 예상하고 있고 올해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순이익을. 시가총액이 14조 원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 90조 원대? 그럼 6배 수준에서 움직이네. 7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철강이 지금 포스코가 7배, 8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업종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철강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나타내지는 않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철강도 계속 가는데 철강이 들어가는 거 대표적으로 뭐 조선, 또 건설, 자동차, IT에도 들어가죠. 전체 다 들어가는 철강 가격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부도 같이 관여를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뭐 가격 경쟁력들이 나가서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IT 쪽의 흐름을 꾸준하게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200조 원에 지금 한 가지 더 밑에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께 설명을 해드려요. 내가 분명히 몇 번을 얘기해서 오늘은 불러서까지 얘기해서 임직원방에 이제 올리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제발 좀 하지 않게.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상장사 영업이익 기준이 거래소 가서 보시거나 하면은 조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조금 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뀌어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도저히 못 찾겠으면 막말로 네이버에서 뒤져도 나와. FN가이드 평균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디자인해서 갖고 오면 돼. 결론적으로 저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36조 8천억에서 58조 9천억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년 기준에서만 일단 61조 62조 60조를 넘긴다의 기준으로 거기에 그룹 오너 불확실성 해소되고 거기 또 하나 뭐 있어요? 자사주 이익 소각 14% 이상. 이때 당시 기준하고 화폐 가치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럼 다른 종목은 전부 뭐 그냥 실적 조금 좋아졌어요. 그 내용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만 못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에 놓여져 있더라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할인이 돼 있는 경우 IT 그것도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아니라 경기가 이렇게 좋아서 실적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는데 IT의 삼성전자의 PER이 10배 수준에 놓여져 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부분이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61조, 뭐 66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오늘 우리 직원은 무지하게 내보냈어.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고치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 디자인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가면 나와요. 아니면 IR 자료에 나오든가 공시내용 보면 있어. 못 찾겠으면 물어보면 내가 또 알려줄 거 아니야. 아, 참 진짜. 내일도 안 돼 있어서 내일 방송 나갈 때가 안 됐으면 진짜 혼내줄 거야, 우리 직원부터. 어? 몇 번째 얘기하냐고. 여러분들도 매번 들었죠. 아우, 창피해. 동네 창피하게 5월 13일 비중입니다라고. 그러면서 계산까지 해드렸죠. 지금 20% 조금 넘어요. 동네 창피하게. 20% 조금 넘는다고. 25% 수준까지 움직였다고. 지금 이렇게 실적이 크게 나오는데. 얼마? 30% 이상의 전체 시장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을 내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20%가 뭡니까? 대주주의 지분, 또 외국인의 지분, 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지분, 거기에 이제 개인 지분 10%좀 넘어요. 이거 조금 더 넘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줄 거야, 우리 직원분들. 응? 그 뭐 하려고 직원이 필요하나? 이런 거 업데이트 안 해주려면. 윤정두가 다 하고 말지. 응?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어휴, 윤정두 까칠하네. 무섭네. 정확히 봐야 되겠구나. 아니, 종합개미가 열심히 샀다니까 10%야? 아니, 얘네들은 뭔데? 지금 53%거든.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의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은 여기에요. 실질적으로 요거 좀 9만 원 이상에서 종가가 끝난 게 2번인가요? 9만 원 바로 위에서. 그리고 이제 장중에 넘긴 게 4번인가 5번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요 구간이에요. 그럼 항상 얘기했죠. 내 자산이 지켜지는 것과 내 자산이 거품이 깨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테마주. 이런 쪽에서 무너지면 돌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대비 이렇게 움직인 이후에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적절한 좋은 구간에서. 물론 그만 알죠. 내가 샀는데 내가 사고 난다고 한 번도 못 갔어. 내 소중한 자산이 7% 밀렸고 5% 밀렸고 12% 밀렸고 15% 밀렸고 이런 말이야. 근데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그랬죠. 얼마든지. 오늘 SK 좀 이따 보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왜 150만 주 기준거래량 기존부터 잡아드렸고 들여다보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빼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시가총액 규모나 하루 거래대금 나와서도 이 뺑뺑이 규모나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얼마 전에 뭐 두산 중공업이나 또 카카오 게임즈 너무 밀려있어 지금 고점 대비. 그죠? 너무 밀려있는데 8월 4일 이제 IR 진행되니까 그때 이제 좀 큰 변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 게임즈의 시가총액 7조 수준에서의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이나 상반기에 HMM이나 시가총액 6조 7조에서부터 본격적인 랠리 나와서 16조까지 움직이는 그 흐름들을 예를 들면 상반기에 나는 다 놓쳐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우 시간이 너무 아깝고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지수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맴돌고 있어요. 여기. 또 그걸 박스권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지금 이게 어떻게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를. 그게 어떻게 박스권이야. 상승의 기준에서 멈춰져 있는 뭐 깃발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쐐기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별의별 걸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어디서. 소형주 이상한 종목군들 보실 때가 꺾일 때 문제점이 되는 거지. 이 정도 기준이라면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리고 우리 종목은요. 급하게 밀렸다가 올릴 땐 찔끔 올라요. 안 그래. 모든 종목이 지지지지 흘렀다가 비이성적인 애들 말고 돌릴 때 급하게 돌리고 또 지지지지 흘러가는 그게 속성이에요. 수급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눌려 내려올 때는 못 견디는 쪽에 물량이 나와요. DB하이텍을 오늘 뭐 시원하게 오픈을 못 해드리는데 문자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12% 매집에 6월 이후에. 응? 근데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지지지지 흘러. 그리고 매수 한 번씩 들어오면 4, 5%팍 돌아가. 그래갖고 또 지지지지 흘러. 그렇게 잡아간 게 2달 만에 12%란 말이에요. 말이 12%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래대금 이제 최상위권에 다시 이제 좀 놓여졌다는 거.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 280개 종목 기준에서 하이닉스 상승률 3%, 장중 4%. 거래 일부 수반돼 있고 이번 주 또 이번 달 기준에 주봉 월봉에서 좀 힘 조금만 내면 돼요. 요 거래량 400만 주, 500만 주만 일단 1차적으로 유지가 되면 돼요. 과도하게 밀려 내려온 폭의 기준이라면 그 부분을 충분히 돌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200조에서 18조, 9%의 기준을
하이닉스가 가져가요.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삼성전자 상속세 100원 밀리면 상속세를 덜 낸다. 그게 얼마일 때 그랬어요? 62,8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6만 원 초반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62,8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5만 원대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야, 저 상속세 되려고 주가를 계속 눌러놨구나. 그런 말은 한마디쯤 할 수는 있어. 아니 62,800원이 사상 최대치고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 안착 공방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낄낄낄낄 웃어가면서 상속세 덜 내려고 주가 100원 물리면 상속세를 얼마 덜 냅니다. 회계사분들이 그건 분석을 해서 지금 이 가격이면 상속세 이렇게 내야 되겠구나. 이게 변동이 한 1,000원 오면 얼마 정도 덜 내겠는데 100원당 그럼 세금이 얼마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걸 따졌겠지. 그걸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방송에서 낄낄대면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낄낄대고 할 얘기야. 자기들이 한 주도 없으니까 말만 삼성전자 얘기하고 실질 매매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62,8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바로 밑에 있는지 그런 것도 계산을 안 해보고 삼성전자 못 가요. 아이고, 상속세 들으려고 주가 누르는 거 안 보여요. 옛날 같으면 그냥 저기 어디 남산 밑에 끌려가. 삼성전자가 주가 조작을 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응? 아니 이재용 씨가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 좀 덜 내게 주가 좀 눌러봐라. 주가 눌려요? 뭐 자기들 주식을 막 던지나? 아니면 막 루머를 퍼뜨려? 어디 대도 안 어디 쌍팔년도 얘기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할 때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요. 10조 원에 1조 달러, 1조 달러인가요? 얼마야? 하여간에 우리나라 환산 기준으로 10조 원의 기준에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2018년에 26조 순이익 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 다 성공을 했고 결론적으로 돈 주세요. 증자합시다. 돈 주세요. 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게.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나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개인들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게 악재가 아닌데 무슨 뭐 주가가 마지막 눌림목이죠. 8만 원 이탈되니까 그게 무슨 악재이냐 악을 쓰고 말이야. 결론은요. 8만 원에서부터 얼마 갑니까? 삼성전자 그래서 얼마 가요? 5만 6천 원에서부터 9만 원대 후반까지. 75%. 하이닉스는요. 1월 고점 찍고 14만 원 찍고 또 올라가서 15만 500원까지 올라가죠. 얼마 올라간 거예요? 90% 올라간 거예요. 11월, 12월, 1월. 90%. 90% 올라가고 지금 눌림폭이 길어. 그럼 윤정두를 혼내세요. 야, 이렇게 길게 눌릴 거를 왜 그걸 갖고 가라 그래서. 야, 이 바보도 아니고, 야, 하루 종일 가니? 맨날 가니? 매일 가니? 응? 매년 가니? 그 정도 올랐으면, 꺾어 내려올 걸 계산을 해야지라고 혼내세요. 실컷.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요, 3개월에 이제 40% 과도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디커플링의 해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정정 불안해서 쫙. 또, 그러고 오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쫙. 근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랠리가 나올 때 시장 지수 자체가 1년 만에 100%씩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리먼 터졌을 때나 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뭐 60%, 70%씩. 그걸 왜 주도력을 더 가져간다 생각 못 해. 거기에 뭐 물론 삼성전자 그렇게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30년 만에 업황호 조세가 났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인적 분할하기 전에 33배 올랐어요. 33배. 시가총액이 뭐 코딱지만한 애도 아니고 업종 대표주가 33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죠. 15,900원에서부터 70만 원인가요? 멀리서 보지 말고 차화정 랠리 때 2008년,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에 저점을 찍죠. 통화수합 해주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2009년 3월에 저점을 찍습니다. 어찌됐건 들어 올리는데 차화정 랠리 때 얼마가요? 정유업체는 5배에서 7배. 그리고 현대차도 6, 7배. 근데 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기아 얼마가 12배 올라요. 12배. 차화정 랠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배.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도력을 가져가고 뭐 걔네들은 업황 좋고 바뀌었다고 해서 12배 기준도 잡히는데 왜 실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도 지금 기준에서 오늘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하방 잡힌 곳에서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졌고 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부분이
중국만 승인하면 이제 다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연결실적으로 이제 전부 기준이 잡히면 지금의 매출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긍정적이죠.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이 진입한다? 그것도 잘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파운드리 시장에 8나노, 12나노 이렇게 있죠. 12나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진, 8나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소 수동적인 부분도 있고 직접 막 그리고 몇 장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제품이 몇 개. 결론적으로 이쪽 부분에 이제 DBI텍이 특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진입하려고 하는 게 신규 시설을 만들기에는 8나노 쪽에서는 없어요. 장비가 없대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든다. 이쪽이 이제 특화돼서 계속 기술 개발이 되니까. 3위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몸값을 부풀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안 판대. 그리고 3위 업체를 인수해도 2위가 삼성전자예요. 지금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1위하고 3위 사이에 2위에 있는데 인텔이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뭐 하냐 지금 시설 투자 확충 안 할 거야? 투자 안 할 거야? 아, 오너가 지금 없어요. 우리 대장 어디가 있는 거야? 아우 없어요. 자꾸 압박을 넣는 거죠. 뭐 압박보다는 정부의 명분을 주는 거죠. 자꾸. 아우 삼성 SJ 2차전지 이렇게 막 투자해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하고 LG하고 그렇게 하는데 삼성 SJ는 몰라요. 우리 오너가 어디 갔지? 우리 최고 결정권자 어디 갔지? 아니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다 갔잖아요. 삼성 SDI도. 그 불확실성 부분을 다소 이제 해소시켜주는 그 기준, 그것이 이제 하이닉스하고 같이 연동돼서 같은 반도체 기준에서도. 그리고 인텔 쪽에서 이렇게 해봐야 사실상 껴있는 쪽. 하이닉스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서 이 고조를 면치 못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이쪽도 좀 7위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남기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DBI텍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끼어들어 우리가 8나노 쪽에서 세계 10인데 12에 놓여져 있는 거지 점유율은 솔직히 얼마 안 돼요. 그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 크진 않죠. 어찌됐건 그 흐름이 그 내용이 나올 때 잠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이 무너지거나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죠. 시장이 다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인텔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부분에 오늘 첫 수를 배부를 수도 없고 오늘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하셔야 돼요. IT에서.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뭐 SDI가 작년 기준에 작년에 뭐예요? 산업이 바뀐 거지. 민주당이 뭐 승기 잡는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알았나 사실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수익을 못 낸 것도 아니고 SDI, SK 이노베이션, LG와 작년에 뭐 얼마나 이런 데서 수익 많이 냈어요. 다만 펀더멘탈 대비 너무 가파르니까 그냥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 이 개념. 그리고 이제 LG화학 부분을 잘 수익 냈다가 이 정도 자락에서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멈춰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 이후에 삼성 전기하고 똑같이 갔어요. 여기까지 똑같이 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 같은 뭐 계열사들이고 시가총액도 비슷했고 얘가 조금 높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어마어마해진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에 다시 돌림폭의 흐름이 강세 흐름에 기간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가격 조정 받을 만큼 받았네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IT에서 3위란 말이죠. 어때요? 추세 다 전환돼 있죠.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원래는 그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 이유에서 이제 눌려진 건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이틀 연속 이 거래일 연속 고전을 면치 못해서 주봉에서도 이렇게 형성이 돼버렸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하방을 좀 잡아준 흐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돌려주게 되면은 뭐 거래를 좀 터트려주면서 돌려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쪽이 몸통으로 따졌을 때 월봉 기준에 몸통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치 종가 기준, 종가상의 기준을 놓고 하잖아요. 자, 장중 최고점을 뚫었습니다. 또 종가상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150%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나서 요 꼬리 달린 부분인데 훗날 지나고 나서의 그 기준,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결론은 이제 꼬리였다라는 거죠. 결론은. 또 주봉에서의 몸통의 기준인데 말 그대로 이게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맴돌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거기에 백색 가전만 가지고 있는데 영업 마진이 안 나와. 그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움직여 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2017년부터 또 지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SK그룹주들 지주사 SK부터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왜? 작년에 바이오주들 엄청나게 성장시켰잖아요. IPO. 올해는요. 그걸 이제 카카오죠. 관련사들 막 성장시키고 카카오뱅크까지. LG그룹의 입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땐 그래. 그 기자분이 잘못 옮겨 놓으셨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써놨다면 제가 볼 때는 꼬맹이가 잘못 써놨다. 정신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LG화학 부분의 물적 분할을 지주사 할인 요인 30% 어디서 기준을 잡아 30%요? 확 그냥 막 그냥 여기는 자체 사업법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이 LG화학이 가장 높게 올라간 게 7천만 주에서 105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야? 70조 넘긴 게 다야. 가장 높이 올라간 게 70조 넘긴 거.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악재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60만 원 깨질 때 다 팔라고 그 소리치던 그 악을 쓰던 그 친구들이 다시 또 보고서를 그따구로 내놓는 거죠. 60만 원 깨졌다가 바로 1월 달에 1월 달에 105만 원까지 75% 들어올리죠. 시가총액 3위까지. 그랬을 때 매출 기준에 또 자산 가치 기준에 50% 육박하는 2차 전지 사업 부분 이제 분사를 했죠. 그쪽의 IPO가 세상에나 그걸 말이라고 써나? 100조 원의 밸류를 받으면은 100조 원 밸류는 시가총액 이제 100조 규모에서의 공모가도 형성되고 다 들어왔을 때 시가총액 규모로 기준해서 야, 확 그냥 막 그냥이지 무슨 조다리가 무슨 껌 씹어먹는 얘기야? 그럼 시가총액 2위라는 거야? 지금 작년에 2차 전지 사업부분 적자에서 올해 이제 2분기에 흑자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분기별로 흑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IPO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든 흑자 규모를 조금 만들어 놓겠죠. 어찌됐건. 작년 연간 기준의 적자의 화학 부분이 전부 실적을 LG화학은 다 단행을 한 건데. 근데 2차 전지 부분만 딱 띄워놓고 그게 흥행 선고해서 100조 정도 밸류가 나오면은 그러면 LG화학이 뭐 좀 움직일 수 있다. 확 그냥 막 그냥 두 개 합쳐져도 70조 원 조금 넘었다니까 무슨 100조 물적 분할 띄어놓은 것만 100조예요. 뭐 물론 나와주면 좋지. 근데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잡아놓는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70조까지 올라왔을 때, 70조까지 올라왔을 때 LG화학의 기준의 화학주로서의 기준, 그게 뭐 절반만큼이다. 예를 든다면 35조 혹은 절반도 안 돼. 오케이 알았어. 30조? 30조 LG화학의 기준에서. 그러면 2차 전지 부분이 40조의 규모의 기준이 되겠죠. 밸류를 놓고 따졌을 때. 실적도 솔직히 영업이익도 없는데 매출만 뭐 조금 들쑥날쑥한데 매출은 이제 LG화학 전체 매출의 얼마? 50% 가까이 차지하는. 조금 더 뒤에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LG전자 부분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한가위 끝나고 나서 LG전자가 그 당시 10%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LG전자 10% 오를 때 LG화학, 이노텍 다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무슨 앞으로는 LG전자를요 IT라고 부르지 말고요 자동차 업체라고 불러주세요. 와 그냥 막 그냥 진짜. 어쨌든 그 전장의 그룹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제 그런 이슈로 변동을 줬는데 일단은 전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두가 되겠죠. IPO 진행할 때 기준에. 그렇다면은 LG그룹주들 IT 쪽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뭐 LG화학까지도 이제는 하반기 기준 8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LG화학 쪽에서 좀 기준을 더 놓고 보자. 또 LG전자 당연한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PBR이 0.7이고 PR이 6.64인데 더 낮아요, 사실은. 전망치 대비하면은. 포스코보다 낮아요. 물론 시가총액 규모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IT 기준에서. 그래서 여기도 조정이 많은데 사실은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제한적이다. 실적이 조금만 더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신고가를 해요.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그룹주들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대그룹주들의 흐름. 결론적으로 이런 자락에서의 흐름은 뭐 눌림목이다,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준이 아니고 주력주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서 스윙으로. 그러니까 주력주의 기준은 우리는 I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목금.
삼성전기, LG전자 한 묶음 이렇게 두 가지의 묶음으로 해서 비중을 55%에서 70%까지 확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단 실적이 나오고 믿을 구석이 있고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거품이 형성된 종목 이렇게 내려온 그런 흐름이 아니고 지난해 뭐 테마주들 봐봐요. 시가총액 5조, 7조, 10조 이렇게 올라왔던 애들 30%, 50%, 70%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펀더멘털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돌린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현재 실적, 앞으로의 실적 대비해서도.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야 될 자리에 거기가 좀 지수 인덱스 상품하고 전부 통틀어서 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쪽이 이렇게 좀 강세를 띠고 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5% 장중 고점에서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은 좀 작죠. 이제 뭐 한 3조 수준 되려나? 4,439만 주짜리예요. 444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오늘 64,100원? 해좀 답 나오겠죠. 한 2조 8천억, 3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쪽도 PR이 10배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뭐 PBR도 2배 수준이라 뭐 저평가를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기본적인 실적과 성장성 내년까지는 파운드리 시장이 좋을 거다. 그 이후에도 좋을 거다라고 보지만 일단 뭐 소수 의견들이 뭐 내년에 뭐 파운드리 시장이든 뭐든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정점 찍니 많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소수 의견이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다 떠나서 결론은 6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이 일단 8월 2일까지 기준을 잡는다면 12% 수준의 매집. 매집 평균 단가가 62,200원 이상. 그럼 매집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는 사실 9만 원, 12만 원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당장 9만 원입니다. 그러기도 벅차죠.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응? 그래서 결론은 이걸 지금 차트를 7월 30일 걸로 제가 잘못 갖고 나왔는데 응? 밑에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그 모니터링 하는 차트에는 8월 2일 걸로 다시 만들어 놓고 종목별로 잘라서 다시 이제 뭐 나눠드리고 전체 자료 뿌려드리고 바꿔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의 그 탄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 샀으니까 그 누적 수급을 가져가는 쪽에 추가적으로 더 사면 수급 논리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짧은 구간에 6월 24일 이후에 뭐 7월 1일로 기준을 잡아도 되고요. 2.5% 이상의 매수가 됐어요. 2.5%가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6월 24일이든 7월 1일 이후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퍼센테이지 2.5% 산 종목이 손가락 안에 들어와. 이 5손가락 안에 순위가 없어요. 시가총액 뭐 최소 5조 이상 그 종목에서는 3손가락 안에 들어갈 걸? 없어요. 없다니까. 2.5%라는 게 적지 않아요. 다만 이 2.5%가 이제 공매도 상환이냐 또 혹은 대차 상환이냐 여러 가지 겹쳐져 있겠죠.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계속 오픈을 해드려요. 오늘은 이제 거래량도 없고 좀 많이 눌렸습니다만 실적이 뭐 저평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PBR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고평가를 논하기도 또 애매해요. 와, 14배 아니냐? 아니야. 14배까지 안 돼. 지금 뭐 순이익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걸로 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펀더멘탈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2차 전지라는 부분을 이제 갖다 넣은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명분으로 다른 쪽에서 이제 수급 범위가 계속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삼성전기는 마찬가지. 지금 이제 그룹 불확실성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뭐 어찌됐건 삼성전자 쪽에 이제 신규 핸드셋 부분에 이제 흥행이 되면 여기 또 대박이고 그렇지 않다도 이제 뭐 이 정도 범위에 삼성그룹도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삼성전기 쪽 MLCC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폭에 결론적으로 이제 전기 부분에 이제 수급 부분이 다시 이제 개선돼서 움직이는데 아름아름 돌려놨어요. 아름아름. 하향 추세 라인을 아름아름. 그것도 거래를 일부 실어주면서 거래 실린다는 게 뭐다? 5MA, 20MA 거래량. 월봉 기준에서도 아름아름 돌려놓고 있는 중. 이거 종가장의 이 고점이라든가 이 위치가 월봉의 기준에서 최고점까지가 20% 수준입니다. 20%. 그죠?
20% 주간 단위에 한번 나와갖고 그 20%를 돌려놓을 수도 있는. 왜? 충분하게 실적 또 성장성 수급 전부 다. 마지막으로 이제 LG 화학 봅니다. LG 화학 2.6% 오늘 마이너스 콘까지 갔어요. 진짜 힘겹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80만 원 저점을 안 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외국계 CS인가요? 아니 외국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근데 그게 외국인이냐 이거야. 우리나라 꼬맹이지. 젊은 친구. 결론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다른 쪽 국내 또 소형사 소수 의견에서 뭐 지주사 성격에 30% 할인받아. 확 그냥 지주사 성격이 뭐고 얘는 지금 지주사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자체적인 실적이 일단 뒷받침돼 있고 또 물적 분할에서 이제 IPO 성공하면은 어찌됐건 그 IPO 금액만큼은 지분을 놔주는 케이스가 되지만 자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물적 분할을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증자합시다. 주주 배정 증자합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좋은데. 대주주는 오래 가지고 가는 거지만은 소액 주주들은 매매 이익을 원해서 접근한 거였잖아요. 근데 무슨 물적 분할의 악재인 것처럼 우리가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했지.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나 보지. 2000년지 뭐 어제 오늘 얘기야? 2000년 초반에서부터 미국의 어디더라? 어느 주더라? 공장 그 기공식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할 정도로 왜 돈을 투자한다는데 20년 이상을 이쪽도 계속 투자를 했던 부분이에요. 20년 수준을 2000년 초반부터 제가 기억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계속 이제 뭐 8월 2일까지도 잡아드렸습니다만 실적 부분은 일회성 기준 뭐 소송 걸린 부분에 대한 SK이노베이션에서 6천억 들어온 거 뭐 그런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기 실적의 기준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요. 시장 예상치를 월등히 넘어선단 말이에요. 월등히. 그 이제 점점 끼가 나오는 거죠. 어떤 끼가요? IPO 단행해야 되니까, 흥행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통입니다. 작년 통. 매출액 기준에서 전지사업 부분이 41%를 한단 말이에요. 50% 절반 가까이를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둘, 셋, 띠용 보시면은 영업이익 부분이죠. 영업이익 적자라니까요. 2분기에 이제 좀 규모의 면에서 흑자를 내줘서 그게 또,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잘했어. 결국은 IPO 때 그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흥행이 될 수 있는 요인들. 대그룹에서 뭐 그걸 어떻게든 흥행 못 시킬까요? 막연한 그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흐름이라면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이런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화당이었으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단 말이지. 왜? 공식적인 정치 자금이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거야. 뭐 그쪽은 대통령마다 전부 나는 환경론자 이래서 그러나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에 기웃대다가 클린턴 후보나 오바마 후보에 안 되니까 그 당시 후보들이었죠. 안 되니까 공화당 간 거고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공화당 1위에 오른 거고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대통령 된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방송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무슨 뭐 이상한 사람처럼 표현을 아니 세계 1등 국가의 1등 국민이 뽑은 아무리 선거인단이 뽑았고 몰랐던 1등 국민이 뽑은 그리고 5대5 박빙해서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번에 낙선된 그런 분들이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트럼프에서 졌다고 뭐 힐러리 후보가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잖아. 난 그걸 진짜 어릴 때 깨달았어. 응?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세요. 막 머리 아파 죽겠더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노태우 막 그 후보죠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 6.29 선언. 난 노태우 제일 좋은 거야 그 당시에. 왜? 뭐 한 100년 있다 하겠죠. 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 공부고 뭐 다 필요 없어. 음악 좋아하는데 김민기 씨 판 해금되고 그때 이제 해금 막 되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그렇게 돼서 도피 유형 거의 1호. 졸업하고 그냥 바로 일본으로 도망갔어. 군대 갔다 오자마자 또 그냥 바로 또 나가버리고. 하여간에 그 기준에 머리 한번 꽉 맞은 게 그때 당시 이해창 후보를 우리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제 외갓집이 좀 많아서 뭐 다 김대중 선생님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진보 쪽. 그 결론은 주변에 그러니까 그냥 괜히 쓸데없이 이해창 선생님 안 좋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정치적인 얘기 알아?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막 그때 막 거짓말 뉴스도 많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개표를 하고 보니까 박빙이야. 야, 그러면 절반에 가까운 분들 찍으신 분들은 뭐지? 야, 이거 내가 당했구나. 이분들의 이거에 정치적인 영향에 내가 당했구나. 어? 그 분위기, 그 흐름. 결론적으로 뭐 이상한 얘기로 흘러갔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이 LG화학의 기준에서는요, 석유화학 부분이 전부 매개 살렸다는 거예요. 작년에 영업이익 부분 석유화학이 다 내고 나머지 적자를 메꿔주는 흐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합계가 영업이익이 얼마? 8조. 영업이익이 8조. 그리고 순이익 부분 이제 안 넣어놨네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자산가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 2차전지 부분의 자산가치나 매출의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언제부터냐면은 작년부터 더더욱 불거졌죠. 2017년도에도 불거졌고, 2017년도에 뭐 정권이 또 바뀌면서 갑자기 막 전장 얘기 나오고, L전자 막 LG화학, 전체적으로. 그때도 2차 전지가 뭐 굉장히 강했고요. 흐름 자체도. 하여간 뭐 결론적으로 이 LG화학의 기준에 순이익 범위 기준을 내년에 예상치 부분이 3조 4천억 정도 예상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주사 성격으로 바뀐다. 지주사 성격으로. 그러면 나머지 물적 분할을 해서 단행한 2차전지 사업 부문에 대한 당연히 그 IPO 흥행 부분에 자금 유입된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 부분들, 그 프리미엄도 같이 연동되는데, 그거를 뭐 30%를 할인하자? 지난해 SK그룹주들과 올해 기준에서 카카오의 기준점의 흐름을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그게 맞아떨어지려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메이저들끼리의 흐름. 개인들은 거기에 연동돼서 쫓아가는 것뿐이 없어요. 동학개미가 주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고 윤정도의 예상이 전혀 뜬금없어. 못 움직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거래량도 지지부진하고 거래대금도 지지부진하고 IPO 얘기 나오는데도 변동도 없고, 하방 경직성 80만 원 초반에 형성돼 있던 부분도 지지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정리지? 그러면 정리죠. 그 기준까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개인들 지분은 10.5%로 추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에서 대형주 기준에 이제 주도주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될 위치라는 거예요. 다시금 보시면 내가 이걸 너무 높은 가격에 샀어, 힘겨우시더라도 월봉에서 꼬리 빼고 나면은 얘가 이런 강도 이후에 이렇게 형성된 게, 이게 내가 여기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시세를 내줄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세를 내줄까의 기준에서 얘가 지금 다른 종목처럼 뭐 예를 들면 이상한 비정상적인 종목군들처럼 뭐 테마주들이 뭐 3분의 1, 2분의 1,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막 고점 대비 60%, 70%씩 깨져 내려오는 장에,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테마주들의 기준은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느냐가 아니라 정책적인 기준이 많이 껴있다는 거죠. 희한하게 여기서 강세죠. 2차 전지들이 테슬라와 함께 미국의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히는 시점부터 해서 뭐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그 기죠. 탄소 배출권 뭐 전 세계적으로 날리는 이유가 뭐, 특히 우리나라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미국인 민주당이 승기 잡으니까, 이야, 환경세네, 북극곰이 물속에서 이러면 되겠어? 우리 후손들이 살면. 그게 공식적인 정치자금이 글로 들어오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 결론적으로 LG화학 기준에서의 이 하방 경직성, 여기 이제 누적 수급 없는데 수급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거래 대금만 5MA, 20MA 거래 대금 거래량만 수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신고가를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주력을 잡아놓고 나머지 기준을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력주 기준에 주주주 한번 갑시다. 주주주 뭐 맨날 상상상반했는데 주주주 한번 갑시다. 지금 시간 없어요. 벌써 7시 54분이야. 원고 준비한답시고 시간 다 까먹고, 오늘 뭐 하루 종일 VVIP 회원님들도 아침에 뭐 거의 패닉이니까 이거 왜 물 내가 조금 전에 마셨나? 그래서 VVIP 회원님들도 개장初 패닉이었어요. 아무리 뭐 좋은 시황 얘기해드리고 우리 종목 괜찮습니다 얘기해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금요일에 이어서 막 눌려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주력주에서 세게 돌려주고 뒤돌아봤더니 삼성전기도 꾸역꾸역 많이 올라왔네. 여기서 팔까요? 팔려고 갖고 왔나? 응? 울려고 내가 왔던가 팔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가 그거잖아. 그거 팔아서 이제 뭐 사게? 팔아서 어느 거 사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거는 내 주력주 냅두고 수익 종목 좀 할 수 있는 자금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응? 수익 종목에서 도저히 이거 변동성도 안 나 거래량도 없어 그러면 일단 잠깐만 기다려 나 갔다 올게 잘라놓고 변동 있을 때는 확 깔라붙어가지고 왜 내가 들어오면 꼭 이게 또 고점이네 하면 또 손절해야 되면 손절하고 그렇지 않고 손절이 아니라 거래를 터트리면서 끌고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응? 단기 수익을 잡아내는 거고요. 주력주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주력주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몇 개월 고생했는데 혹은 반년을 고생했는데 한 뭐 7개월 고생했는데 너 조금만 기다려. 확 그냥 막 그냥 너 이거 우리 주력주 힘 조금만 내면 내 현금 여유 딱 생기면 넌 다 끝내줄 거야. 제2의 HMM, 제2의 두산중공업, 제2의 카카오게임즈 너들 다 기다려. SK 바이오사이언스 내일부터 만약에 가? 좀만 기다려. 항상 그런 종목은 나오죠. 어떤 흐름에서든. 주주주. 지금 능동적이셔야죠. 지금 출석 체크 안 하고 하니까 유튜브 접속 인원도 또 월요일이고 하니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주 몇 번만 해주셔도 접속 인원이 늘어나요. 띵똥 소리 나네? 왜 늘어나? 뭐지? 이렇게. 주주 빨리 맞아. 그래 엄지척 맞아. 엄지척. 오늘 뭐 광고를 한마디를 했나 뭐를 했어. 또 이거 나하고 시황이 안 맞다 이거지. 뭐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왜 이걸 눌러? 이거 많이 눌렀잖아. 2명이나 누르셨는데. 이렇게 빨리 엄지척 바꿔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인터파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들어갈 겁니다. 빨리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교육적인 부분도 있는데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 파트 기준 잡아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해드릴 게 몇 가지인데 글씨 잘 안 보이죠? 그럼 자료 이거 올려드리세요. 자료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만 또 따로 드리세요. 보시면 이제 7월 28일 날부터 해서 DB하이텍이 DB하이텍. 나중에 뭐 내일 정도면 DB하이텍 그 공개적으로 또 매집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B하이텍이 지금 12% 정도 매집이 돼 있습니다. 얼마 평균 단가 6만 원 이상에서 그럼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6월 1일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장 많이 이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12%의 매집인데 7월 28일 날 같은 경우는 계속 밀려나죠. 이번에 고점 찍고 이제 쭉 밀려났단 말이에요.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오는 거 어떻게 IT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수급의 변동폭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주력에서의 변동폭 그거는 이제 창고별로 다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62,700원입니다. 65,500원입니다. 62,200원입니다. 비중 유지하시고요. 신규 편입자는 뭐 5% 추가 편입하시고요. 뭐 10% 편입하시고요. 이런 기준점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 이탈됐어. 나중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발 동동동동 부르고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저 가격에 다 봤는데. 그러니까 매번 불나방처럼 일로 쫓아다니고 일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망가지잖아.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은 앞방님이라고 계세요. VVIP 회원 중에서. 지금 한 2년 이상 되셨죠? 그러니까 방 안에 오래되신 분들은 10년,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방님께서는 이제 30대야. 젊으셔. 30대. 젊으셔요. 근데 삼성 전기를 절반 정리하고 절반을 갖고 계시는데 편입 단가가 10만 원대인가 그래요. 10만 원대인가 13만 원대. 기억이 잘 안 나. 10만 원대가 맞을까? 코로나19 그 저점에서부터 편입을 했으니까.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와, 그 저점에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정리해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했을 때 수익도 많이 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주력이 아닌 다른 쪽에서 무너져 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주력주 비중 잘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 범위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쪽. DB하이텍은 시가총액이 뭐 2조 8천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력으로 들이진 않아요. IT 범위 내에서 수익으로 들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일 9시 2분, 9시 15분, 10시, 2시 이렇게 해서 계속 발송을 했습니다. 62,200원에 10% 편입. 63,300원에 10% 편입. 왜?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누적 수급 봤더니
과도하다는 말이야. 조정폭이. 그러고 나서 64,100원에 어떻게 해요? 추가 5% 편입해서 15% 확보하시죠. 신규 편입자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64,400원에도 비중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거의 오늘 주가의 흐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전략을 잡죠. 자, DB하이텍의 경우는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누적 수급이 11%인데 22일까지의 매집과 23일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눌린 거예요. 22일까지는 좋았는데 그나마도 방어를 하고 돌리기도 하고 23일부터 7월 말까지 일같지도 않게 지난주 내내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밀린 거예요. 근데 수급을 봤더니 주력에서 매도한 건 없어 거의. 주력이 아닌 쪽에서 이제 뭐 예전 물량 차익 실현이든 공매도든 그걸 또 주력이 받아갔어요. 그럼 62,200원이 평단인데 그 프리미엄이 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만 4번의 문자를 발송했어요. 종목을 막 수십 개 뿌리는 게 아니라 실적 플러스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매집.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이닉스 기준도 최근 들어서 이제 7월 말 8월 2일 세통 7월 말의 기준에 이제 113,000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도 지금 기준에서는 30%. 마찬가지로 오늘 내내 뭐 추가 편입을 할 수가 없죠. 30% 비중 꽉 채우신 기준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113,500원, 115,000원, 116,000원에 고점 이제 117,000원 찍고 눌렸는데 여기서 대밀림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가격에서는 과연 이 가격을 진짜 또 볼 수 있을까? 왜 PER이 6배? 윤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세요. 14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14조 원 순이익이 그럼 140조 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 7억 2,800만 주에 19만 원, 20만 원 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PER 10배 수준 그게 10배. 아니 포스코도 PER 10배까지 올라가는데 얘가 왜 PER 10배를 못 갔냐고. 그렇다고 해서 PBR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LG 화학 기준에 최근 들어서 이제 16일, 27일, 30일, 30일 그리고 오늘 거를 왜 안 넣었지? LG가 오늘도 문자 나갔단 말이죠. 문자 오늘 것도 내일 기준에 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2% 플러스로 82만 원, 83만 원, 84만 2천 원, 84만 8천 원, 오늘 이제 86만 원대. 누가 보면 웃죠. 아니 이걸 수익이라고? 야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하루 만에 15% 올라갔는데 이걸 무슨 수익이라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여드릴게 방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심 종목이 있었나 없었나? 기준 거래는 150만 주가 맞나 안 맞나? 그거 보시면 답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 기준들 오늘 보시면은 인터파크입니다. 9시 39분에. 그 다음에 2시 47분에 인터파크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돌립니다. 결국 인터파크 오늘 보합 수준에서부터 15%, 16% 그 이상으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9시 58분의 기준이에요. 18만 원대 그게. 18만 원대 초중반. 시간에서 거의 20만 원 찍죠. 시가총액 뭐 16조짜리가. 얼마든지 그런 종목의 변동성이 있어요. 기준 거래량 150만 주 잡아드렸었고 결론적으로 예쁜 공대님 오늘 과연 SK바이오스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것인지 10시 20분에 쭉 이제 문나님이 저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15만 원에서부터 사서 친구로 찬스로 인해서 아마 20만 원이라고 20만 원 다 왔어 오늘 시간에서부터. 야 뉴스에서 모더나하고 화이자 가격 인상 땜시 쭉 뭐 노바 백신 쪽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요즘 트렌드가 신규 상장 이후에 고점을 다시 쭉. 근데 이제 이런 기준점에서 주력으로 몸을 담기 위해서는 작년에 7월에 시젠 같은 경우 왜 주력으로 담았어요? 시젠을 7월에 주력으로 담았던 거는 작년 3월 달 코로나19 때 네이버를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한진칼 30%, IT 40%, 네이버 30%. 그렇게 해서 네이버를 갖고 있는데 한진칼이 그때 작년 8월까지는 휴자였고 뭐 3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익을 다 잡아내줬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남들이 덜 빠졌으니까 걔를 팔아서 낙폭과대 주를 사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네이버 가절 세기 때문에 안 판다 해서 결국은 급등 추가 편입까지 그리고 5월 달에 판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30% 삼성바이오로직스 5월 달에 들어간 거 60만 원대 들어가서 80만 원대 중반 한순간에 한 달 만에 시가총액 3위 그렇게 해서 또 전량 차익 실현하고 한진칼에서는 계속 수익이 나오고 IT에서는 점진적인 흐름이 있고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시젠 신풍제약을 편안하게 잡을 수 있어요. 왜? 거래대금이 시젠 같은 경우는 뭐 툭하면 1조씩, 뭐 2조씩 이렇게 터져주니까. 그리고 쭉쭉 위로 올라가 주니까. 10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200% 이상.
그 짧은 구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왜 못 들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예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문나 선생님도 SK 아이테크놀로지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뭐 외국인들이 상장 처음에 대량 물량을 팔았을 때 기관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4% 수준의 이제 손바뀜 매수가 들어와 있고 평균 단가가 뭐 18만 원대 그때부터 따지면 또 최근 단기로 따지면 19만 원대 그 기준에서부터 이제 움직임 매수를 계속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평단이 좀 형성돼 있어요. 어찌됐건 그쪽에 차익 실현을 하셨대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오늘 일단 일정 범위 차익 실현을 하셨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범위도 잡을 수 있었다. 지난주 기준에서는 이제 뭐 30일 같은 경우에 최근 넥스 사이언스 이런 기준은 어때요? 주력으로 잡지를 못해요. 주력으로. 지금 시가총액 1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력으로 편입을 해서 비중을 들일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 이렇게 교육용으로 계속 잡아드리고 올려드리고 다만 이쪽 비중을 비중 조절 못하시면 그건 안 되죠. 철저하게 비중 조절을 하시고 왜? 뒤돌아서면 변동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쪽은 그나마도 생각할 시간을 줘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이러한 뭐 넥스와의 사이언스에 이어서 또 이번 주 기준에서부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이제 박승규 TV 봐보세요.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오늘 VVIP 회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윤정도가 갑자기 가격을 막 500만 원으로 막 올려 한 달에 25%나 인상해버렸어. 야 이거 우리 정회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대한 자신감? 이제는 주력주 기준에서 보셔야 됩니다. 한동안 윤정도가 무슨 뭐 동네 무슨 뭐 코 질질 흘리는 어린 꼬맹이들도 아니고 갑자기 방송 나와서 야 인터파크 대박 내셨죠? 뭐 대박 내셨죠? 상상상 갔죠? 나쁜 윤정도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자 하이닉스 바닥권인데 이제 돌립니다. 이제부터의 기준입니다. 라든가 변동성이 제한적이더라도 야 포스코 부분이 이제 다시 돌려서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뭐 1주 만에 또 2주 만에 10% 변동이 나왔네부터라든가 뭐 기준점을 잡고 시장에 대해서는 해석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냥 뭐 대박 나셨죠 상한가 잡으시죠 그러면 안 되지. 내일부터 보세요. 이제 시황하고 주도 업종군을 잡아드릴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게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돼요. 가입하실 분들만 성향이 같으신 분들만 또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뒷부분에 또 교육을 인터파크 나올 때 교육을 뭐 캔들이든 추세든 매집에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이든 그걸 어디서 이렇게 막 뿌려드려요. 그 교육을 해드리고 있잖아.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인물 검색 나오면은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밑에도 홈페이지 나오니까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윤정도.com, 주식투시경.com, JDIPT, co.kr 이렇게 들어오셔도 돼요. 그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오늘 자료를 드릴 건데 여전히 또 거래 대금에 대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왜? 인터파크도 부럽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부럽잖아요. 그럼 거래 대금에 대해서 드릴 거란 말이에요. 교육 VOD 누르시면은 이쪽에 기준이 잡히는데 거래 대금도 드릴 거고 또 뭘 또 드려요? 오늘 보시면 이제 인터파크 나올 때 캔들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거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캔들 교육 잡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쪽에서 다 팔고 있는 이 영상 9시간짜리 각각 9시간짜리 교육 교재 중에서 가장 이제 기초 주린이들이 보셔야 될 캔들. 원래는 이번 주부터 이제 안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오늘까지만 얘기를 꺼냈으니까 농담이 아니라 안 나눠드릴 거 이걸 왜 나눠드려야 되는데 제가 9시간 중에서 2시간 30분 9시간 중에서 2시간 30분 분량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채팅방에 캔들 올려주세요. 캔들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분이 오늘 한 번 그 얘기를 더 해주는데 도서 자료 1-1 이렇게 쭉 있어요. 그거 디자인 팀에 넘기면 1강이면 1강으로 한 번에 다 묶을 수 있어. 그거 싹 묶어달라고 그래. 왜냐면 지금 1-1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죠. 보시는 분들도 스팸이란 말이에요. 다운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1-1 이거 다 묶어서 1, 2, 3, 4 이렇게
분명히 나 전달했어요. 임직원방에 지금 지시 올려놔. 그렇게 하고 그 파일 올려드리고 압축해서 그렇게 해서 묶어놓을 수 있게. 여러분들도 오늘까지만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 자료가 나갈 거고, 두 번째 기준은 2시간 반짜리 VOD하고 동영상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도 얘기하지만 캔들 4대 천왕이라고 써주는 방만 넣으란 말이야. 제발 좀. 내가 좀 이따 가서 그거 안 돼 있으면 또 승질 낼 거야. 16개 방이 있는데 피드백이 없는 방에 왜 그걸 올리냐고, 힘들게. 그 시간에 다른 걸 기준 잡으면 되지.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15번째, 16번, 14번, 13번 방. 오늘 하루 종일 인사를 해도 답변을 안 하면 누가 인사를 하고 누가 거기서 커뮤니티 형성이 되겠어요?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여섯 명 이상 있는데도 그냥 답변을 하든 말든. 앞으로는 다 필요 없어. 어느 팀에서든 다 보시고 질문이 나오면 답변도 드리고, 좀 활성화의 기준이 아니라 답답하잖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질문을 하는데 모르면 담당자들이 기다려보세요. 대표님께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혹은 기본적인 답변 있잖아. 종목 설명해 주는 1대1 상담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야간방송 들어오시라고. 야간방송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은요. 캔들 자료 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동영상하고 다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능동적이지 않은 방은 올려드려봐야 스팸이 된다니까. 맨날 똑같은 자료 또 올려드리면 뭐 할 거야? 스팸이지. 그죠?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기준에 조금 이따 이제 한번 해드릴 건데, 거래대금 기준에서 링크 드릴 겁니다. 50분짜리, 40분짜리. 링크 드리면 그 거래대금 보시고, 다시 이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까 이제 문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메인 화면 누르시면은, 메인 화면 저 위에 상단부 누르시면은, 디자인 좀 바뀌었을 거예요. 디자인 바뀌어 있으면 이것도 또 얘기해나? 임직원 방에 그대로 또 올리세요. 디자인 바뀌었으면 이거 자체를 바꿔 놓으세요. 시켜야 되나, 일일이? 그죠? 디자인 바뀌었으면은 바뀌어 있는 디자인으로 이걸 다시 작업해줘야지. 누군가 디자인 팀에서 해주든. 그럼 중간 관리자 시키셔야지. 중간 관리자만 많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같이 가질 수 있어요. 08시 30분부터 지금 하여간에 직원분한테 시켜놓은 거 임직원방에 싹 다 올라가 있어야 돼. 방송 끝나고 안 올라가 있으면 또 혼날 줄 알아. 16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래 대처를 합시다. 거의 뭐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했죠. 뭐 점심시간도 거의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종목별로 DB하이텍, SK하이닉스, 뭐 LG화학, 삼성전기 또 나머지 수익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문자, 아까 문자 내용 보셨잖아요. 문자를 받아서 매매 기준을 잡으셔야죠. 문자가 안 나오는 종목은 그대로 유지. 또 문자가 안 나오는 종목은 뭐 인터파커에 문자 안 보냈어요. 그러면 매매를 못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이제 장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내부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들여다 보신 분들 편입 기준 설정 범위까지 잡고, 그리고 문자 사연을 발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기준에서 들여다보다 못했죠. 내일 기준은 거래대금이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최소 3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그 사이에 거래량이 터지면, 그리고 양봉이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붙을 겁니다. 비중은 뭐 그래봐야 3%에서 뭐 많아봐야 5%. 그 정도 범위. 거래대금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역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이벤트 범위에 10명 마감인데 이것도 고치란 말이야. 고쳐주란 말이야. 직원분들이 좀 제발 좀 낮에 무방한다는 거 다 아시니까. 가격 인상 끝났어요. 가격 인상이 오늘부로 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요 이벤트 부분은 10분 중에서 지금 3분이 연장을 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3분 연장하신 분들 명단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필명 기준에서. 3분이 연장하셨으니까 연장하고 이제 신규자 있으시니까 7명 남아있으니까 7명 남아 계시는데 이제 마감되면 끝. 그리고 이제 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200분 정도 계시는데 굳이 막 확장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똑같은 거 2장 있네. 똑같은 거 2장, 그건 제가 잘못 넣은 거 같고. 어찌됐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교육 부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다가도 이제 이탈이 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직접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결제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6+6은 지워버리세요. 지금 그
모니터링 하신 분은 6+6은 지워버리시고, 예, 아직 방송 중입니다. 예. 6+6은 지워버리시고, 나머지 부분만 모든 문구에서 다 제외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인터파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교육을 기준 잡아야 되는데,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8시 반부터 16시까지, 또 16시 이후에 잠깐 개별 볼일 잠깐 봤다가 원고 어찌됐건 만들어서 시황 원고든 뭐든 만들어서 정리해서 뭐 7시 10분 전 그때부터 방송을 진행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인데 또 지금 미팅 또 있단 말이에요. 전화 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이제 외부에서는 뭐 10시까지니까 내부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또 이런저런 미팅을 해야 되고 사업 미팅 될 것이며. 저도 바빠요.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길 거예요. 빠르게 넘길 건데 첫 번째 기준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 뭐 빠르게 넘깁니다. 어차피 내일 또 하루 종일 또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장중에도 자료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팍스행제 TV 그다음에 또 6시부터 뭐 12시까지는 거의 또 죽어라고 하는 거죠. 6시간 정도를. 하이닉스의 변동성 부분, 또 LG화학의 변동성 부분. 뭐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의 흐름, 또 셀트리온의 흐름 이렇게 움직였는데 시가총액 3위에서부터 미끄러진 거예요, 얘도. 과연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기아는 시가총액 10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얘가 많이 바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좀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위 안에 이렇게 좀 잘 유지를 하고 LG화학도 이제 이 3위에서 이 친구들 때문에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벅찬 수준의 이제 조정은 일단 아니다. 80만 원대 중반까지 올려놨으니까요.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서만 이제 움직임 주면은 시장의 지수는 이제 강화될 수 있다. 시장의 지수 얼마까지? 얘 9만 원 가면은 시장은 대략 3,600, 700 정도. 10만 원 가면 이제 4,000포인트 넘긴다 보셔야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3개월 동안에 70% 이상 올라온 종목이에요. 3개월 동안에.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차와 정리할 때 다른 애들은 뭐 12배씩도 올라오는데 대형주가. 그래서 그 12배가 아니더라도 기준점은 명확히 보셔야 되고요. 이쪽 이제 그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기준이 되는 거죠. 얘 시가총액 2위에서 이제 많이 밀린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꼬리 달고 많이 돌렸는데 에코프로 BM도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 부분이 좀 있어요. 6월 이후에 이제 좀 매집이 단행됐고 이번에 에코프로 HF 때문에 주가가 좀 들어 올려진 부분이 있죠. 이번 달에 이제 거래대금이 좀 다수지 않죠인데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 정도 들여다보면 되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많이 미끄러졌어요. 7조 5천억까지만 올라가고 막 8조 수준까지 진행이 됐다가 확 깨져버린 건데 10만 6천 원에서 또 단기간에 그냥 다이렉트로 일단은 그 관망기조에서 비중 유지해서 관망기조에서 4일 IR 진행하는 실적 나오는 시점까지 뭐 변동성이 2주 전에 뭐 하루에 15%씩 나오던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은 그 변동성까지만 보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기준에서 이제 뭐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상승률 상위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일도 거래대금이 유지될 거냐. 그리고 인터파크 기준도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에요. 거래대금이 유지되면서 흐름이 나올 거냐. 근데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에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1억 주 이상 막 터지던 거래량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상위, 최상위. 그러니까 280개의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거래대금만 수반되면은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연동해서 이제 뭐 움직인 쪽도 있지만은 단 하나 놓고 볼 거는 이제 작년만 못하다는 거. 그죠? 희한하죠. 작년이면 이 정도 됐으면 뭐 상한가 종목도 수두룩 남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처럼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그래서 뭐 내일 하여간 거래대금만 놓고 하기를 하자. DBIT, 얘도 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실질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고요. SK 하이닉스 만도가 이제 꼬리를 좀 달았지만은 수급 범위 개선됐고 또 자동차 쪽의 기준에 이제 매달 첫 거래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 역시나 나쁘지 않죠. 그래서 기아의
9만 원 위쪽의 흐름, 그리고 현대차의 24만 원 위쪽의 흐름을 당연히 기대해보고 거래대금 만약에 터지기만 하면 이제 주도 업종군으로 설정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기준에서 더 강하게 이만큼 올랐으니까 나 차익 실현하고 뭐 어느 거 사게? 차익 실현하고 뭐 사게? 지금의 꿈은 그거죠. 내 이거 1월 달에 사서 너무 힘든데 이거 올라오면 나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해서 뭐 하게? 원금 회복해서 그거 팔아서 뭐 하시게? 어떤 거 사게? 기간 조정 받을 만큼 받았어요.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 4위, 그리고 이제 이 두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예전 같으면 뭐 조 단위가 터져야 되는데 제한적이죠, 사실. 그래서 내일 한번 들여다보고 거래 터지면 뭐 땡큐하고 왜 변동성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인터파크보다는 당연히 SK바이오사이언스 쪽의 기준 잡아야죠. 그리고 LG화학 기준의 거래대금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금. LG화학도 거래대금 최소 4, 5천억 이상이 터져야 돼요. 그리고 7천억에서 1조 이상이 터져야 90만 원 위쪽의 시세를 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대금은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주가 눌릴 때. 계속 관심을 받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얘도 뭐 당연히 돌려야 되죠. 세게 거래대금 터뜨리고. 시간 될 때 뭐 HM 나중에 교육을 한번 해드릴 건데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인터파크 이 두 종목을 오늘의 기준에서는 교육 기준으로 빠르게 설정을 해볼 겁니다. 인터파크 기준에서 오늘 8,700만 주인데 앞전에 이제 뭐 1억 1천만 주 그 이상의 거래량이 막 터졌었단 말이에요. 그때하고는 이제 뭐 가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내일 기준에서 이 거래량의 80%, 88에 64, 6,500만 주. 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터파크는 오늘 기준에서 또 내일 뭐 움직임 이후에 시세가 다시 둔화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의 개선이 아니잖아요, 인터파크가. 이게 장중에 상한가를 갖다가 밀린 거예요. 상한가 안착이 아니라 상한가 갖다 밀린 거고, 오히려 이제 그 14일 날이 이게 상한가입니다. 이게 14일 날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서 15일 날 25.28% 올라갔다 꼬리 쫙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기준에서 수익 부분을 다 잡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22일 날 변동성의 기준, 그리고 오늘의 변동성의 기준. 왜냐면 기준 거래량만 알면 되거든요. 7월 13일 날 보면은 5천만 주 이렇게 써 있어요. 7월 13일 날 기준에 5천만 주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월 13일 그럼 장 마감의 기준이었겠죠? 관심 종목 개장 초에 인터파크 3천만 주 해놨는데 이 3천만 주 기준, 3천만 주 써 있네요. 3천만 주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월등히 더 터졌죠. 왜? 갭 상승이 20%씩 나왔으니까. 그럼 저 3천만 주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13일 날은 편입을 못 해요. 왜? 우리가 이제 그 3천만 주면 2천억의 기준 거래대금. 요거 이제 거래대금 기준 잡아드릴 건데 거거 한번 갑시다. 죄송한데 이거 설명하고 거거 가지고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르고 계셔도 돼요. 2천억 원의 기준 거래대금을 한다. 이게 뭐냐면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거래대금 순위 20위 안에 놓여진다. 2,300개 종목에서. 그 정도는 놓여져야 시장의 관심을 끌고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70% 기준을 잡는다.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 오늘의 기준이면 내일 기준 잡을 땐 그때는 이제 80%. 그리고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정확히 보시면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15%까지만 따라붙어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묶어놨지만은 한 장 한 장 낱장 파일로 이렇게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 거래대금 거래량 거거 쭉 올려주시면 거래대금의 이 교재 그리고 7월 28일 날 가장 최근에 해드렸던 거래대금 예제 뭐 넥스사이언스를 비교를 해서 자바나를 다 드렸던 거래대금 이런 내용의 교육 부분 50분짜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거래대금 기준 잡아드렸던 아난티의 기준에서 2018년도부터 해서 쭉 엮어서 기준 잡아드렸던 40분짜리 영상 2개를 붙여서 올려드리지 마세요. 따로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40분짜리 링크, 50분짜리 링크. 그 다음에 자료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13일 날 기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5,260억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3천억, 7천만 주 거래 터졌잖아요. 그럼 7, 8에 56이란 말이에요. 근데 5천만 주만 터져도 된다. 5천만 주만 터져도 4천억 원 이상의 뭐 거의 5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터진다. 그래서 다음날 5천억을 보자. 왜 그랬냐면 이날이 13일이에요. 이날이 13일. 이게 20%의 급등 이후에 18%까지 눌러놓고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랐다가 다시 밀린 거예요.
장중 상한가 찍었다 밀린 거야. 근데 우리는 15%까지만 따라 붙기로 했죠. 시가총액 1조 미만.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뻥칠 수 없잖아.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거기다 이거 동그라미 쳐드린 거 뒤에 이제 캔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거래대금이 여기서 터졌을 때 200억 원대뿐이 안 돼요. 개별 매매뿐이 안 돼. 근데 대바닥에서 내가 샀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쟁이지. 요건 개별 매매 기준에 교육받은 대로 새벽에 떴습니다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날 장 끝나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매각 얘기가 나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갔어. 그럼 이날은 전량 차익 실현. 왜? 고점 대비 밀려 내려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13일에 그래서 야간에 잡아드린 거예요. 5천만 주에 4천억 원.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을 잡는다. 그럼 내일 뭐라 그랬어요? 6천만 주에서 6,500만 주. 최소 6천만 주, 6,500만 주가 터져줘야 변동성이 10%, 시초가 대비 10%씩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14일 날 10시 12분 뭐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거래량 5천만 주 돌파하고 9천원 목표로 하고 거래대금 현재 1위입니다. 동영상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 그 링크 드릴게요. 구독 알람 신청 링크 드릴 테니까 링크 등록하셔야죠. 띵동 인터파크 목표주가 9,000원입니다. 8,230원이고요. 고점 대비 밀림 차익 실현 이렇게 하시고요. 재편입의 기준은 고가 대비 저가 뭐 밀려 내려면 이렇게 편입하십시오. 고점 돌파할 때는 편입 불가합니다. 왜? 21% 플러스니까. 그리고 전일 그렇게까지 교육을 해드렸으면은 당연히 시초가에서 이 매직 계산기 보시면 시초가 7,260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7,130원까지 눌렸다가 돌리죠. 돌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으로 쭉 뻗어올랐죠. 저 가격에 편입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방송에 갖고 나와서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 쫙 보여드린 거예요. 전날은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건 거짓말쟁이 뿐이 안 돼. 20% 갭상승을 따라 붙으라고? 그게 뭐나 된다고 매각이. 결론적으로는 이 기준에서 여기서 7,000원대 요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 결국은 7,000원대에서부터 9,000원까지의 상한가. 그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래량이 터지고 돌릴 때 거래량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5천만 주 잡아놨잖아요. 13일 날 교육에서 5천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5천만 주 거래량에 9시 예를 들면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껌껌해서 잘 안 보이는데 뭐 10시까지 기준이라고 따져봅시다. 10시까지. 10시까지 기준에 예를 들면 5천만 주면 1,500만 주가 터졌느냐. 그 기준점에서부터. 요게 한 캔들 하나가 500만 주가 넘거든요. 그럼 10시 조금 넘을 때 1,500만 주 기준 잡히면 되는데 500만 주. 여기서 깔린 거 500만 주. 그럼 1,000만 주에 밑에 깔린 거 1,500만 주에 여기 또 빵 치고 올라가. 그럼 여기 요 가격이 7,000원대 중반 정도. 여기서 왜 편입을 못 하냐는 거죠. 그리고 꺾여서 내려와서 만약에 요 자락이 오면 요 동그라미 친 요 자락이 딱 여기가 15% 수준입니다. 15% 수준까지만 만약에 내려와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렸다라고 하면 요 자락. 그게 15% 수준. 그러고 나서 상한가. 요게 이제 장중에 캡처해드릴 때 기준입니다. 얼마나 8,230원. 얼마였어요? 종가가 9,000원 넘기죠. 중간에 눌려졌을 때 차익 실현의 범위나 편입의 기준이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 매매만 된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20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개별 매매. 샛별형의 기준에서. 여기서는요. 죽어도 못 들어간다. 왜? 우리의 기준에서는 18% 갭상승인데 20% 이상 갭상승에 18%가 저점인데 우리 15%까지만 따라붙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들어가면 못 들어. 들어가죠. 무조건. 5% 갭상승에 눌림목 3%까지 눌렸다가 다시 5% 돌려서 쫙. 이걸 왜 못 들어갑니까? 배운 그대로요. 그래서 종가가 아까 보여드린 게 여기였고 지금 종가가 이렇게.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갭상승 15% 미만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박인하 선생님 상한가 가겠네. 아까 자료 올려주시고 확 올랐어요. 들어와만 계셔도 이런 수익이 다 난다는 거예요. 들어와만 계셔도. 노란톡에, 카카오톡에, 무료 방송에. 결론적으로 무료 방송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유료는 어떻게 될까요? 유료는 전날부터 교육을 했으니까 전부. 이하 선생님 2023년 2월 26일이 만기세요. 와, 수익 났습니다. 땡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한가에서도 50% 이상 전량 차익 실현이 아니라 50%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돼서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니까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익 실현했습니다가 나오는. 그 다음날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9시 6분에 또 올려드려요. 9시 6분에. 9시 6분에 올려드리고 녹화를 뜨는 사이에 9시 20분 녹화 뜨는 사이에 12,000원까지 VA가 두 번째 들어간 거예요. 11,300원 고점. 9시 6분부터 녹화를 뜨는 사이에 그냥.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부 듣고 보고 따라 하는 거죠. 9%까지 따라붙어, 못 따라붙어, 따라붙죠.
개장초에 시가가 9,230원이에요. 뭘 멈칫거려. 거래가 터져 있으면 움직이는 거지. 9,120원 딱 찍고 돌려서 이 고점 넘기는데 거래량이 터졌겠죠. 그리고 늦게 봤어도 9%의 기준이면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기준에서의 흐름 1차 VI 1150원 녹화하는 사이에 지금 인터파크 이때 녹화 영상 올려드리세요. 언제냐면은 15일 기준에 09시 뭐 10분이나 20분 그 녹화한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만 복사해서 지금 올려드리세요. 각 채팅방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왜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셔서 강보합에서부터 전일 14일 날 편입해서 상한가. 오늘 기준에서 15일 기준에서 또 강보합에서 편입해서 또 장중 25%까지 폭등. 그냥 20분 만에 2차 VI까지 다 들어가요. 20분 만에. 정확히 9시 19분에 11,300원에 2차 VI예요. 25%.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20분 만에 올라온 거 20분 만에 내려갈 수 있다. 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에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개별 매매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수익을 낸다 할지라도 문자 사인을 안 드려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문자 사인 안 드려요. 나 인터파크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인터파크 이렇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해드려. 왜?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 직장 다니시고 본업하시고 골프 치러 가시고 운동하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걸 대처하겠어요? 20분 만에 25% 상승 나왔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맨 처음 캡처했을 때 1,650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흐르면서 그냥 거기에서부터 쭉 미끄러지죠. 그럼 기존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수수꽃다리 선생님 2021년 09월 27일에만 계신데 수익 축하해주세요. 차익 실현했어요.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수익 실현했어요. 차익 실현했어요. 11,300원이 최고점이잖아요. 아까 캡처해서 보여드린 1,650원이죠. 거기서라도 차익 실현 범위. 차익 실현했어요. 25% 익절했어요. 수익 났어요. 아, 대박이에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드렸고 10% 이상 수익일 때 설정 범위. 또 원체 바닥에서부터 5,000원에서부터 갖고 왔다. 그럼 그 범위에서의 최고 차익 실현 범위 5%. 상한가에서 50% 이상 차익 실현하고 이탈 대면 흐름인데 그 다음날 50% 미만만 가지고 가는데 상한가고 뭐든 50% 미만만 갖고 가는데 이길 시초가 대비 혹은 고점 대비 2, 3% 조정 시에 전량 차익 실현. 그러면 양봉으로 쭉 뻗어 올랐잖아요. 그럼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인 거지. 시초가 대비해서 2, 3% 밀렸다면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돌릴 때 따라 붙든가. 투자 주의라고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고 개별 매매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라이브 방송에서 해석을 해드린다는 거죠. 계속.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밑에 이거 가려져 있는데 직원분께 한 번 더 얘기해요. 이날 7월 15일 날 이거 안 가려진 화면 다시 캡처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전달해 주세요. 이 캡처하는 사람들. 이 화면이 나오게끔 해야지 이거 다 가리고 있으면 뭐 하려고 해? 어떻게든 안 가리는 화면을 잘라줘야지. 그래서 다시 올려드리는 화면이 이거예요. 안 보이시죠? 파란색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요 다음 날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 다음 날 들어간다? 결과론적으로 나 들어갔어야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날 기준에 어떻게 돼? 장대 양봉 이후에 꼬리.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렸잖아요. 차익 실현 범위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까지도 차익 실현 수익.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2일 날. 중간에는요. 안 들어가.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개별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터져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투자 경고기 때문에 편입 불가합니다만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그래도 개별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직 계산기 활용하십시오. 편입의 기준을 못 잡아드립니다. 저점에서부터 차익 실현 범위 잡아놓으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봉 기준 잡으셔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 하시면 거래대금 수반되고 움직임. 그 거래대금의 기준이 뭐냐? 좀 전에 링크 잡아드린 그 기준대로. 그렇게 해서 이 기준점을 전부 가지고 가신다면은 충분하게 이 기준이 뭐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캔들의 기준법. 오늘 8월 2일이죠. 오늘 기준에서 똑같습니다. 인터파크가 1회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인터파크 움직여요. 9시 58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여다보신 기준이라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투자 경고까지 진입됐던 종목이 그게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편하죠. 지정 조치가 해제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최대 15%까지 장중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1조 이하. 그리고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된다. 우리 2분의 1, 3분의 1 지점 오후장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기준 거래량 5분봉 기준에 300만 주. 5분봉 기준에 300만 주가 터지고 돌릴 때. 주가가 밀려 내려왔어요. 2분의 1, 3분의 1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편입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신 거지. 여기가 지지라인 예를 들면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게 뭐 절반 지지라인이냐.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사요? 아니라고. 거래가 터지고 돌릴 때 산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녹화를 해드리고 잡아드리고 그래서 5분봉 기준에 멀리서 총 거래 터질 때 기준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런 거래량의 5분봉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600만 주.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은 300만 주. 앞전보다 탄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줄 두 개 거드린 게 300만 주. 이 거래량을 넘기고 뚫고 가야만 움직임이 나온다. 거기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최대 15%까지만 따라붙는다. 요게 이제 한 16% 됩니다. 요때 이후에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일 때는 요때 하나뿐이 없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요게 또 300만 주를 못 넘겨요, 사실은.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보내드리지 않아요. 문자까지 발송 안 해요. 개장초에 잘 들여다봐서 움직임이 나오면 1% 정도는 문자를 간혹 발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문자를 발송할 수는 있어요. 걔는 생각할 시간을 주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은 말씀드린 것,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가 있는데 왜? IT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전체 대형주에서 움직임이 빈쩍빈쩍하고 있는데 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파크 기준의 월봉 차트 기준에서도 이런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거래량이 이때 제한적에서 아쉽다면은 이런 기준에서 사실상은 월봉 기준에 이 기준이 맞는 거죠. 8월, 7월 그렇게 돼 있고 이슈가 불거진 다음에 흐름이니까 이 이슈가 불거진 다음에 여기서 초대량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가져갈 수 있다. 2조 정도가 형성돼야 그 다음 범위에 요 꼬리 부분을 감싸 안고 돌린다. 주간 단위의 2조. 일본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 이제 이 장악형이나 장악 확인형 그 부분들 맞고요.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샛별형인데 거래 대금이 200억 정도뿐이 안 돼요. 거짓말쟁이들이 이 바닥에서 다 샀습니다. 어떻게 살 건데? 거래량이 없어 그것도. 거래 대금도 없고. 그래서 5MA, 20MA도 그래도 2천억 정도 수준이 터져줘야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 이날은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날의 기준에서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대처가 될까? 안 되시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건들면 안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건들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 고점에서부터 11,300원에서부터 8,000원 이탈되는 거 3,000원 이상 순식간에 30% 이상 깨진 거예요. 순식간에. 아차하는 사이에. 안 돼요. 그래서 함께 들여다봐도 힘든다. 함께 들여다봐도. 근데 혼자서 이런 종목을 막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나 그냥 대충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러면 안 되고 기계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 주가 움직일 때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만 있으면 겁내는 게 아니라 따라붙는 범위에서는 또 편입의 기준.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일 기준에 뭐 어찌됐건 상상상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에서도 상한가 한번 놔주세요. 그러면 회피하죠. 상한가 나오는데 이 정도가 저걸 놓치려고? 상상상. 얼른. 그렇게 해서 힘드신 분들은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응? VVIP 회원님들이 뭐 그냥 들어와 계신 것도 아니고, 응? 상상상.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끝나면은 거래대금 영상 7월 28일 거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나서 그 영상 끝나자마자 이걸 다시 또 올려드릴 겁니다. 7시 방송 내용을. 상상상 해주시고, 엄지척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 저희가 뭐 더 드릴 거 있으면 더 드리고, 그리고 능동적이신 방에만 올리세요. 한 번 올렸는데 뭐 내가 볼 땐 1번에서 12번 방은 거의 뭐 대답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는 뭐 자료건 뭐건 알림이건 뭐건 하나도 안 올리셔도 돼. 구독 알람 신청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피드백이 없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는데 안 듣고 계시는데 올리면 스팸뿐이 안 된다. 그래서 호응이 있으신 쪽 기준에서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오늘 인터파크나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 정 의원님들이 이 용인을 해주시니까 이런 것도 올리는 거예요. 뭐 그잖아요. 우리들끼리만 매매하고 대박 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다 같이 올려드린다고. 왜 뭐 오른 다음에 올랐는데 오른 다음에 올랐고 뭘 올랐건 그 다음에 또 매매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매매가 안 되시면 아 윤정도 무슨 윤정도가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봐. 그렇게 해서 문자 사인 받으셔서 매매해서 수익 내는 게 가장 원활하다는 거죠. 이거 사실 언제 배워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내고 교육 받으시면 돼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은 너무 늦게 봤어요. 저희는. 그러세요?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미리 다 보신 분들은 보셨는데 그럼 내일 기준에서 기준거래량 잡아드렸잖아요. 300만 주에서 350만 주. 최소 범위입니다. 이게 실려주고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예전 기준에 잘 보세요. 4월 8일부터 해서 계속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 계속이에요. 거래대금 터지면 뭐 띄엄띄엄이 없어요. 계속이에요. 그러다 거래대금 딱 죽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야. 안 봐. 뭘 봐? 안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일봉 다시 보시면은 4월 기준에서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인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 일부 변동은 나오더라도 제한적이죠. 저 앞전의 거래량, 특히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전의 거래대금을 뛰어넘어야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개장 초에 잘 보셨던 분들, 장중에 잘 보셨던 분들, 9시 58분에 예쁜 공디님, 문나 선생님 다 보시면 4월 20일 180만 주, 그 다음에 4월 26일 200만 주. 왜? 거래량 빵 터졌으니까 그 거래량의 80%. 4월 27일 200만 주. 또 그 다음에 5월 24일은 150만 주. 왜? 거래량 아까 둔화됐죠. 그리고 다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150만 주면 2천억을 넘길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150만 주. 6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쭈삣됐던 흐름이 오늘 1시 8분에 예쁜 공님 SK바이오사이언스 신고가. 그 전에 이미 9시 58분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면서 문나 선생님과 이래. 이게 얼마? 18만 원대 초중반. 18만 원대 초중반. 시간에서 20만 원. 문나 선생님 SK IT 테크놀로지 차익 실현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18만 6,500원에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추세 범위 강세면 뭐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오늘 1시 50분에 이런 기준점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2%,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밀리고 이제 들어 올린단 말이죠. 들어 올릴 때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14.96% 아니다.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얼마? 1조 이하는 15%까지 따라붙지만 1조 이하짜리는 10%만. 그리고 윗꼬리 3분의 1, 2분의 1 지지의 형성 부분.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직원분께 요거 1조 이하가 있고 1조 이상이 없어 지금 여기. 1조 이상짜리, 1조 이하가 아니라 1조 이상짜리로 이거 바꿔주세요. 페이지 수 확인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 설정해드리고 매직 계산기. 매직 계산기 이 기준에 벌써 12.32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오늘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일 보면 되잖아. 내일 그 녹화하는 사이에 또 14.37이고 종가 15% 이상이고. 그럼 내일 기준에서 보면 돼요. 장중 기준에서 뭐 눌렸다가 돌리면 모를까? 고점 돌파 시에는 15% 넘기면 못 들어가죠. 요즘에 말이 팔이 부어. 그래서 개장 초에 9시 58분에 예쁜 공대님 문나 선생님 말씀하실 때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은 개장 초부터 터져 있죠. 150만 주를 넘길 수 있는 6월 29일 날 150만 주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150만 주 곱하기 이 가격이면 2천억 당연히 넘기죠. 그러고 나서 살짝 돌리고 다시 돌리는데 기준 거래량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10만 주를 넘기고 그리고 양봉의 기준이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19만 1,000원인데 18만 9천원까지가 얼마? 이게 10% 등락범위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11%. 그럼 뭐 성향에 따라서 11%도 10% 이상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따라 붙어야지. 뭐 그런 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녹화하는 사이에 19만 5천원. 거래량 부분은 수반되면서의 움직임인데 아쉽지만 내일 또 보시죠. 뭐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1위. 우린 바이오 쪽은 그렇게 뭐 주력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3위의 장중에 내내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9시 58분 기준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움직입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네요. 부터 해서. 그리고 눌려졌다가 되돌릴 때 그럼 OMA, 20M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10만 주의 기준인데 여기에 기준에서 뭐 이런 자랑, 또 앞전 고점 뚫는 자랑,
요게 이제 사실상 10만 원 수준까지, 10% 수준까지, 18만 8천 원. 18만 9천 원까지가 10%땡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18만 원 초중반에서 초반이죠. 요 자락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요 자락에서도 놓쳤다고 굳이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뭐 상따건 뭐건 안 들어간다. 결론은 우리는 내일 들여다보면 된다. 기준 거래량은 350만 주. 최소 300만 주에서. 그러면 6천억, 7천억 터진단 말이에요. 시간에서는요. 2%대 강세까지 연출이 됐어요. 결론은요. 내일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얼마? 22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의 이 갭, 주봉 기준의 갭, 또 캔들의 기준, 일봉 기준의 갭. 오늘이 첫날인데 다 갭 상승으로 나온 거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이제 종가까지 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봉이 이만큼이 벌써 하루 만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고점을 넘기는 거라서 저거래금 터지고 꼬리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월봉으로도. 그렇게 해서 일봉 기준에 이런 장악형이 여기서 떠졌고 장악형에 대한 이 도서 자료를 지금 뿌려드리고 있고 올려드렸고 설명도 해드렸고 캔들 부분도 동영상 지금 2시간 반짜리 또 올려드린다고 했으니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2시간 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의 흐름들, 요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직원분께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제대로 기준을 좀 잡아줘야지, 이게 진행이 돼야 그 다음 거를 설명드릴 수 있다고. 그래야 회원분들이 편하시다고. 유튜브 올린 다음에 유튜브 다 올리고 나서 연동 링크를 교육 자료로 계속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거 잡아드리자고 했잖아. 결론적으로 이제 일봉 차트 기준에 거래대금, 거래대금 장중의 기준이었어요. 19만 2천 원일 때 장중의 기준. 이게 이제 11%, 12%막 넘어가는 기준이에요. 거래대금이 이 정도인데 더 터졌죠. 오늘 7천억 정도 터졌으니까. 내일 기준에서도 그 거래대금만 수반이 되어준다면 19만 1,500원대입니다. 이게. 당연히 저 앞자락에서부터 보시는 게 맞고 내일 기준에서는 같이 움직이셔야죠. 어찌됐건. 같이. 그래서 나 내일 당장부터 같이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자 쌓인 같은 종목입니다. 같은 종목. 너무 많이 나가긴 했지만 지금은 바닥으로 완전히 인식될 자리니까 이렇게 오늘 3통, DB하이텍 4통, 하이닉스 3통, 그리고 LG화학은 일단 오늘 1통. 종목을 막 뿌려제끼는 게 아니라 만약에라도 이 가격을 못 사셨어요. 이걸 사야 되나 했을 때 더 강조를 드리는 흐름들.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뭐 인터파크가 됐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됐든 예고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들어갈 수 있어요. 명신산업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거래대금 안 나왔죠. 음봉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말려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내일 기준에 말 그대로 거래 없이 또 쭉 뻗어올랐다가 꼬리면 못 들어가거나 차익 실현이죠.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움직인다면 가져가야죠. 그렇게 해서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7월달 내내 기준에서 또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저점 잡고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VVIP 회원 가입 이벤트 진행해 드릴 때 특히 지금처럼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표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럴 때 함께 움직여서 같이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찾아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여다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네이버가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전화번호 지금 채팅방에도 올려드릴 거고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이 PPT 자료를 PDF 파일로 해서 다 드리세요. 종목별로 잘라서도 드리고 내일 직원분들께도 PPT 자료를 요걸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면 동영상 보시고 또 교육 기준 잡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문의자나 밑에도 이렇게 있어요.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귀만 줘서 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7월 28일 날 그 거래대금 그 영상도 보시고 방송 늦게 오신 분들은 교육 50분짜리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전략 들어가니까 오늘 거 보시고
또 오늘 거 끝나면 또 40분짜리 하나 또 올려드릴 거고, 그거 끝나면 오늘 교육자료 또 올려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장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장이에요. 이 좋은 장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같이 움직여 있어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